그럼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출입 두 번째로 삼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삼투도 확산과 마찬가지로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차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때 이 막을 반투과성 막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투과성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전투과성이 있어요. 전투과성은 전부 모든 물질을 투과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불투과성이 있습니다. 이건 불투과성은 어떠한 물질도 투과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반투과성은 뭐냐면 쉽게 생각을 하면 반만 투과시키는 건데 이게 어떤 물질은 투과를 시키고 어떤 물질은 투과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게 아까 배웠던 뭐랑 똑같아요? 어떤 성질이랑 똑같아요? 네,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이랑 똑같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반투과성 막은요, 그냥 세포막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세포막과 같은 선택적 투과성이 있는 막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농도차가 발생을 했는데 자, 세포는 이 농도차를 없애려고 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우리 확산 때 생각을 해보면 이 농도차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직접 이동을 했었죠. 물질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그런데 삼투는 어떤 때 일어나냐면 그 물질이 이 반투과성 막을 통과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도를 맞춰주려면 물질이 이동을 하면 좋은데 물질이 이 막을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물질이 통과할 수 없으니 대신 이동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물이에요. 물이 이동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 농도라는 것은 어떤 용액에 자, 용액이 있어요. 이 용액에 얼마만큼의 용질이 녹아있는지 이런 걸 말하는 게 농도잖아요. 그래서 이 용액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용질과 용매가 있습니다. 일단 용매는 이 용질을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해요. 반대로 용질은 이 용매에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소금물이라는 용액이 있어요. 자, 이 소금물을 구성하는 용질은 무엇일까요? 용질은 소금이겠죠. 그리고 용매는 이 소금을 녹이는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고농도, 저농도. 어쨌든 용액이 있는 건데 이 용질, 물질이 이동을 할 수 없대요. 이 반투과성 막에 걸려서. 그러니까 크기가 너무 큰 거죠. 이 막을 통과하기에는 크기가 너무 큰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이 용질 대신 이동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용매겠죠. 그래서 삼투는요. 여기서 용매, 특히 물이 이동하는 게 삼투이고요. 그럼 물의 이동 방향. 확산에서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 물질이 이동했잖아요. 삼투에서는요. 물이 이동을 할 때 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왜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해야 하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얘는 고농도고 얘는 저농도예요. 그럼 얘네 둘이 농도를 맞춰주려면 얘는 농도가 어떻게 돼야 돼? 조금 낮아져야겠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농도가 조금 낮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물이 많으면 농도가 높아져요? 물이 적으면 농도가 높아져요? 물이 많아야 농도가 조금 낮아지겠죠. 희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요. 물을 좀 받아야 하는 애예요. 반면에 얘는 저농도죠. 저농도면은 얘랑 농도가 맞춰지려면 농도가 조금 올라가야 돼. 조금 진해져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물에서 어떻게 해야 돼? 물이 조금 더 빠져나가야겠죠. 그래야 농도가 조금 더 진해질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움직일 수 없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반투과성 막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용매인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함으로써 여기 있는 농도를 좀 희석을 해준다. 반대로 여기 있는 농도는 좀 높여준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삼투고요. 삼투를 설명할 때 많이 나오는 그림이 뭐가 있냐면 U자관 실험이라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게 뭐 U자는 아니지만 U자라고 생각을 하고 봐주세요. 자, 여기에 이제 소금물이 있습니다. 자, 가운데 자, 반투과성 막이 있고요. 양쪽의 수면의 높이는 똑같아요. 자, 그런데 용질인 소금의 양이 조금 달라요. 자, 여기에는요. 소금이 요 정도 있고요. 자, 여기에는 소금이
자, 이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딱 봐도 농도가 차이가 나죠. 자, 여기는 무슨 농도예요? 네, 지금 같은 용매의 양은 같은데 물의 양은 같은데 용질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농도가 되겠죠. 여기는 저농도. 자, 여기는 용질이 같은 용매의 양인데 거기에 용질이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농도가 되는 겁니다. 자, 농도차가 형성이 됐죠. 이 농도차를 이제 맞춰줘야 돼요. 그런데 이 반투과성 막은 소금이 통과할 수가 없거든요. 농도차를 맞춰주려면 여기 소금 많은 데에서 적은 곳으로 소금이 좀 이동해주면 좋은데 이 반투과성 막을 통과할 수 없다고요. 그럼 대신 누가 이동을 한다? 용매인 물이 이동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용매인 물의 이동 방향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해요? 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하죠. 그럼 이렇게 소금 대신 물이 이동을 한다. 이게 삼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농도가 맞춰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얘는요 수면의 높이가 점점 어떻게 돼요? 물이 이동했으니까 낮아지겠죠. 그래서 수면의 높이가 이렇게 낮아지고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물을 더 받으니까 수면의 높이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 수면의 높이가 이런 식으로 변할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차이가 생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농도는 같아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게 삼투에 대한 설명인데 이 확산과 마찬가지로 삼투는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에너지에 소모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 삼투가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에서 일어났을 때 이 세포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자, 비커에 어떤 용액에 세포를 이렇게 담가둡니다. 그런데 이 비커에 담긴 이 용액의 농도가 다른 거예요. 자, 용액의 농도가 먼저 세포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용액이 저농도가 되고 이 세포가 고농도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삼투가 일어나게 되면 물이 이동할 텐데 물의 이동 방향은 어떻게 돼요? 삼투가 일어날 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세포 밖이 저농도고 세포 안이 고농도예요. 그러면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세포 밖에서 안으로 물이 이렇게 유입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 하셔야 될 게 물이 나가는 거 없이 들어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물은요 삼투가 일어날 때 들어오기도 하고 동시에 나가기도 합니다. 양방향으로 물의 이동은 일어나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누구의 양이 더 많아요? 물이 들어오는, 유입되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래서 물의 이동량을 쓰면 물의 유입량이 유출량보다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물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세포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풍선에 바람을 불면 풍선이 어떻게 되죠? 네, 부풀어 오르죠. 세포도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데 바람을 계속 넣으면 풍선이 어떻게 돼요? 결국 터지죠.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풀어 오르다가 이 동물 세포 같은 경우는요, 세포가 터지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용혈 현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세포가 터진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용액의 농도가 같은 거예요, 세포랑. 그럼 용액의 농도가 같으면 당연히 물이 여기서도 이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 들어오고 나가요. 그런데 이 유입량과 유출량이 거의 같은 겁니다. 그럼 세포의 상태라고 하면은 크게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세포의 부피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용액의 농도가 세포보다 높은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용액이 고농도가 되고 세포가 저농도가 되죠. 그럼 물이 이제 어디서 어디로 더 많이 이동하게 돼요? 세포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삼투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세포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럼 물의 이동량이라고 하면 유입량보다는 유출량이 많아진다. 자, 그럼 세포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자, 풍선에서 바람이 빠져나가면 풍선이 어떻게 되죠? 쪼그라들죠.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의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팽팽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 세포도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세포의 상태는 쭈그러듦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식물세포와 삼투
한번 볼 텐데요. 자, 식물세포도 물의 이동량은 똑같습니다. 용액의 농도가 낮게 되면요, 당연히 세포 밖이 저농도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죠. 그럼 세포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는 양이 많아요. 그래서 물의 유입량이 유출량보다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물이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세포가 팽팽해지겠죠. 근데 동물 세포 같은 경우는 얘가 팽팽해지다 못해 터졌잖아요. 그런데 식물 세포는 동물 세포에는 없는 그 세포 소기관이 하나 더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세포막 밖에 단단한 세포벽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세포벽의 기능 중에 하나가 세포의 형태를 유지한다고 했잖아요. 세포가 팽창을 해도 팽팽해져도 세포벽이 단단하기 때문에 터지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세포는 그냥 세포벽에 갇힌 채로 굉장히 팽팽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팽윤 상태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세포가 팽팽하다, 팽창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용액의 농도가 같을 때는 당연히 물의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겠죠. 그래서 세포의 상태도 부피 변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용액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밖이 고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세포 안에서 이제 여기처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세포 안에서 밖으로 물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자, 얘랑 똑같이 물의 유입량보다는 물의 유출량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물이 빠져나가니까 쪼그라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식물세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가 있냐면 세포벽, 단단한 세포벽이 있거든요. 이 세포벽은 단단하기 때문에 쪼그라들지 않아요. 대신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세포벽은요, 원래는 세포막이랑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물이 빠져나가면서 세포벽은 가만히 있는데 세포막만 안쪽으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벽과 세포막이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되는 현상을 우리는 원형질 분리라고 불러요. 원형질 분리.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도 그냥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된다 정도로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투의 정의 그리고 삼투에 의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변화까지 우리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차시 영상에서는요, 세포 내 정보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